다음 순서는 지금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6번째 시간 Absolute Atomy A to Z에서 ABC의 법칙, 호일러의 법칙, 일명 ABC 법칙을 다니엘님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을 보니까 주말 동안 잘 쉬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합시다. 오늘은 쉬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부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3개월의 세 번째 달인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스폰서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나의 파트너들을 후원할 수 있는 셀프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또 자기 소개하는 그 짧은 3분 스피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그 제니프 본부장께서 그 My Why, 나의 이유와 Five Attitude, 우리가 매일매일 행동하면서 해야 하는 일 5가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소개할 때 ABC 법칙, 또 혹은 호일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1995년에 그 아메이를 할 때에도 그때 이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서 강조를 많이 하고, 그때 제가 이 법칙에 대해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인터넷에서 이 호일러 법칙이나 ABC 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이게 내용이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그거에다가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MA를 할 때 그때 배웠던 것도 이 안에 조금 가미시켰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점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체험으로서 느낀 것들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대로 명단을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을 컨택하기 시작합니다. 컨택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애터미를 소개를 하고 애터미 제품을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콜드 컨택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 친구, 가족들, 같은 교회 식구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 위주로 컨택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앞으로 만날 잠재 고객들이 대부분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가장 좋아하고, 또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거는 우리 모두 알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컨택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서 제가 애터미 정보를 듣고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큰형님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큰형님 눈에는 제가 나이를 먹었어도 그저 저 옛날에 어린 동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기도 하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좋은 정보를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또 교회의 큰 어른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 눈에는 내가 무슨 자기에게 어떤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별로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구, 친척, 동창, 동호인,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요, 나와 친하긴 하지만 또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쉽게 아주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농담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하는 말을 쉽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 복음에 보면은 루카복음 4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땅에서는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깥에서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이시고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세상을 구원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이 사시는 본인 동네에서는
그냥 그 목순의 집 아들 이렇게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죠. 똑같은 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나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 또 나보다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이 내 대신 내 정보를 전달해 주면은 사람들이 내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을 좀 잘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들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거는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그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호일러 교수가 이 이론을 처음 만들었다고 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막 굉장히 크게 성장할 때 일본에 있는 굉장히 뛰어난 셀즈맨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무역을 열심히 했죠. 그때 유독 일본의 셀즈맨들이 아주 급성장하는 걸 보고 이 호일러 교수가 그분들이 세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잘 한번 그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더니 그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사업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정보 전달이 쉬웠다 하는 그런 걸 듣고 거기에서 내가 아닌 제3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 호일러 박사가 알고 이거를 잘 정리해서 ABC 룰이라는 거를 했다고 저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한국말로 검색해 보니까 호일러 법칙 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하버드 대학의 호일러 박사가 했다고. 근데 하버드에 들어가서 영어로 호일러를 검색하면은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 얘기가 아마 이게 그 아메이나 이런 굉장히 성공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완전히 전문가들이 실전을 통해서 이 이론을 자기네들이 창안해 놓고 여기에 똑같이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호일러 교수라는 거를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굳이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어쨌든 영상으로 남아서 또 누군가 듣고 왜 거짓말 정보를 전달하냐 이럴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많은 크게 성공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 애터미뿐이 아니라 성공자들이 직접 이 이론을 갖다 실험해보고 아주 이게 너무나 굉장히 좋다 하는 큰 좋은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ABC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세 사람 있을 때 2on1 미팅할 때 특별히 더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호일러의 법칙에는 이 ABC 법칙에는 각자의 역할을 맡은 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A, B, C. 그게 무엇이냐면요. B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B를 갖다 브릿지라고 그랬죠. 브릿지가 뭐예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브릿지잖아요. 다리. 그러니까 내가 브릿지고 A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내 대신 해줄 사람, 즉 우리한테는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내가 소개시켜주고 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 잠재 고객 및 나의 앞으로 가능성 있는 파트너 될 사람, 아니면은 내가 우리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ABC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 A입니다. 90%의 일을 이분이 해요. B는 A에게 잠재 고객 C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정보 전달은 A가 하는 거죠. A가 90%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가 C를 A에게 소개하기 전에 C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터미를 얘기하면은요. 지금 내가 내 친구 미스터 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잘 친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스폰서를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심재강 총장이 제 스폰서인데 내 친구에게 자기 다음 주 화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어떤 날이 시간이 좋아? 왜? 뉴저지에 사는 내 스폰서가 있는데 심재광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당신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이렇게만 얘기하면은요. 씨가 듣기에 그래? 뭐 그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심재광 씨고 나이가 젊은데 굉장히 지금 애텀에서 돈도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내가 나의 스폰서를 좋게 좀 권위를 내가 스스로 C에게 미팅 전에 줄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심정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바빠.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그 애터미 안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바빠서 내가 지난 한 달 전부터 한 1시간만 시간이 있으면은 시간을 좀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드디어 이분이 어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자기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쯤이면은 시간을 나한테 1시간 정도 내줄 수가 있대. 그러니까 네가 시간이 됐으면 그 사람을 그때 꼭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처음에 얘기한 거와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조금 틀리죠. C가 그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단체에 어떤 특별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특별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특별 강의를 할 때 사회자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그 강의하기 전에 그냥 소개도 안 하죠. 그 날짜 행사 전에 우리가 포스터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시는 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어떤 분이니까 사람들이 아예 다 그렇게 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홍보 하나도 없이 저기 이번에 누구 뭐 한국에서 저기 어떤 목사님 오시는데 자기 시간 나면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때 우리 교회에 와봐. 누군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인데 잘 몰라.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폰서 중에 제가 좀 전에 말한 심정환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이죠. 바깥의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성공한지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한테도 이미. 근데 내 바로 위에 스폰서. 지금 내가 막 이제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지금 나를 소개한 스폰서 중에 그래도 가장 나랑 가깝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지금 그게 세일즈 마스터야. 근데 이분을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일즈 마스터가 엄청나게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세일즈 마스터인데 돈을 엄청나게 번다든지 엄청나게 성공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되죠. 그거는 진실이 아니죠.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럴 때는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이분이 정말로 나를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분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어쨌든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이분에게 꼭 내가 1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왜? 당신을 정말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아니 당신하고 이 사람 만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뭔데?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직접 들어봐. 이렇게 토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팅이 정해지면은 이 스폰서가 메시지 정보 전달은 스폰서가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간단해서 ABC 법칙의 각자의 각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팅 장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팅 장소는 미팅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여러분의 사무실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뭐 거의 그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센터가 가장 좋습니다. 센터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센터는 여러분 초창기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나기도 어려운데 센터로 데려가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센터로 가면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미팅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조용한 곳이에요. 흔히 하는 게 식당에서들 많이 만나요. 식당에서 만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실컷 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먹어도 나 혼자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식당에 가서 조금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해서 얘기할 만하면은 식당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물 갖다 줘, 주문 받아, 또 음식 반찬 갖다 줘, 음식 갖다 줘, 먹어야지. 뭐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약속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약에 만나면은 그걸로 그냥 와서 그날은 다른 얘기보다 그냥 만나서 밥을 먹고 그때 내 스폰서와 그다음에 그분과 좀 이렇게 서로 좀 가까워져서 그 다음 약속을 기대한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장소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집 말고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집, 또 잘 안 되는 시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 뭐 3시, 4시 조금 한가하죠. 그런 시간을 고르고 그런 어쨌든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내가 지금부터 C라고 할게요. C. 내가 이제 소개해 싶은 사람. C의 집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C의 직장이나 그분이 가게하면 그분의 가게는 절대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해요.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집인데 당신 그분 사람들이 그러면 나 하루 종일 가게에 있으니까 우리 가게로 와 이렇게 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스폰서를 모시고 가면은요 가게 주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스폰서가 아니에요. 가게에 물건 사러 오는 손님이에요. 손님 들어오는 순간에 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도 조용해서 스폰서가 말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한 명 들어오는 그 순간에 가게 주인의 모든 신경은 손님한테 다 가 있죠. 그래서 고개는 끄덕끄덕거려도 내 얘기를 들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가 손님이 부르면은 가서 그 손님을 접대하고 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괜찮아 내가 그 시간을 한가하고 내가 오면은 내가 시간 낼게라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시간에 진짜로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면은 그게 미팅이 잘 될 수 있지만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은 굉장히 좋은 장소는 아니죠. 정 안 되고 그분이 시간 낸다고 약속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모시고 간다 하더라도요. 박한길 회장님을 여러분이 스폰서로 모시고 C에 가게로 갔을 때 그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면은요. 박한길 회장님이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와도 그 미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팅 장소를 정했어요. 지금 이 장소를 정했다고 해봐요. 이런 장소 많이 있죠. 뭐 카페나 뭐 이런데. C의 자리는 벽을 바라보는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시계와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C의 자리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잠재 고객이 스폰서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최대한 다 배제를 해야 돼요. C는 항상 벽을 바라보는 자리, 시계와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배치하시고요. B는 C의 왼쪽에 앉으세요. A는 당연히 C의 정면에 앉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지 않고요. A와 B가 이렇게 나란히 앉고 C를 앞에 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B가 여기 A 옆에 앉아서 C를 한쪽에 놓고 둘이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C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어색하고 그런데 두 사람이서 한 명한테 막 얘기를 하면은요. C가 조금 마음이 안 편해요. 자, 그래서 항상 자리는 왜 하필이면 그러면은 C가 이 자리에 앉고 B가 이쪽에 앉고 A가 이쪽에 앉아도 되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B가 C의 왼쪽에 앉아서 스폰서를 자연스럽게 오른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C가 듣는 자세, 들을 때 반응이 어떤지가 자연스럽게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이렇게 투혼원 미팅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리고 팔로우업을 하러 스폰서 집에 사람을 모시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소파에 뭐 편하게 이렇게 앉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식탁에 앉는다 하더라도 요 자세, 이 배치대로 앉는 게 정보 전달에 가장 좋습니다. 이상적인 참석자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그렇게 자리도 이렇게 잘 앉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A와 B와 C 셋이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대화가 돼요. 대화가. 말도 이 사람이 조금 하고 저 사람이 조금 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센터에 만난다면은 이런 일이 없죠. B와 C는 이렇게 앉아 있고 A는 칠판 앞에 서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서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다는 뜻이니까 B와 C는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A와 B와 C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이거는 서로 대화하는 게 됩니다. 대화하면은 A가 C에게 정보 전달하기가 어렵죠. A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은 B도 한마디 하고 C도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하고 자꾸 흐름을 끊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A와 B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왜? 스폰서와 파트너니까. 우린 잘 아는 사이니까. 근데 C는 B 입장에서 나한테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에요. 어렵게 초대해서 어렵게 이 미팅을 만들었는데 이 C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이 C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막 그 소개할 때도 A에 대해서 이분이 바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C에 대해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저와 함께 온 이 C는 저의 친구인데,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군데 이분이 가게를 몇 개를 하고 있고 이분이 사회생활을 뭐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의 머리를 막 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A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C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B와 C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A의 머리가 가장 커 있는 상태에서 미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잡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러 갔어. 그러면 누구 머리가 커요? 그 자리에서. 나를 면접 보는 사람이 머리가 크죠. 그러니까 앞에 공손히 앉아서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면접하러 갈 때 옷을 막 아무렇게나 입고 쓰리빠 신고 청바지 입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만날 사람이 나보다 큰 사람이니까. 또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시장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겠죠. 그런데 왜 실수를 하냐면요, B가 C를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C가 볼 때 B가 옛날에 그냥 나랑 우리 집에서 만날 때랑 B가 똑같아. 그러면은 조금 전까지는 B가 A는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바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B가 나랑 둘이 만날 때와 똑같이 하고 나오면은 그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C가 볼 때 B는 평상시에 나를 만날 때는 그냥 편한 옷 입고 청바지도 입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도 자기도 뭐 대충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B는 완전 보니까 오늘 정장을 딱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C가 생각할 때, 와, B가 왜 그러지? A가 역시 뭔가 있기는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날만큼은 요 미팅이 끝나고 A와 B가 둘이 있을 때는 서로 스폰서님, 파트너, 뭐 언니, 동생 하지만 요 미팅 시간에는 C 앞에 A는 여러분의 시장님, 여러분 살고 있는 도시의 주지사,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분한테 접대해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C가 A의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B의 역할은 A의 얘기를 C한테 듣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제 위에 세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초대부터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세팅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이 투어논 미팅에서, 2대1 미팅에서 B는 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죠. 당연히 B만 이 두 사람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A의 머리를 크게 만들려면 B의 사전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90%의 A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미팅이 시작되면은 A가 얘기를 다 할 거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10%의 역할, 여러분 B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90%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 90%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90% 역할을 할 스폰서는 이미 경험도 있고 준비도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의 여러분의 역할을 잘못하면은, 저 어떤 준비가 잘 된, 아까 말한 대로 박강규 회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건 실패예요. 그래서 B의 역할이
10%의 B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미팅을 예약하기 전에 스폰서에게 고객의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해야 돼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배웠죠. 폼에 맞춰서 FORM, Family, 그 사람 가족에 대해서, O, Occupation,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R, 그 사람의 Recreation, 합의, 그 사람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M, Money, 그 사람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스폰서에게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야 스폰서가 미팅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정보 전달을 여러분이 B가 스폰서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스폰서가 미팅을 시작하면서 예를 드는데 최근 한국의 뭐 이혼율이 엄청 높고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한다면은 최근에 이혼한 그 사람이 듣기에 기분이 상하죠. 그럼 그다음부터 다른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미팅 전에. 그게 여러분의 10%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시간 엄수해야 돼요. B가 미팅 장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A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우리 집에서 둘이 같이 출발했다 하더라도요. B는 먼저 들어가서 카페에 앉아 있고 A는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조금 그 C가 들어오면서 눈에 안 띄는 자리에. C가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B가 A에게 알려줘야 돼요. 뭐 문자 같은 걸로. 지금 C 왔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세팅이, 그러니까 약간의 연극이 필요하고요. 좀 더 편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기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에게 정보 전달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강사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귀를 막으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정보도 안 들어가요. 듣게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B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C의 왼쪽에 앉아서 A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인지를 B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분은 뭐 직급이 뭐 어떻고 뭐 돈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존경심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이분이 나에게 1시간 시간을 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C 눈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C가 A의 말을 듣습니다. C가 생각할 때 A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야 A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A가 이제 C도 자리를 잡아서 A가 저쪽에 물으려고 들어오는데 B가 앉아가지고 여기에요 하고 손을 들고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 A는 C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아니면 C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네, 잠깐 여기 앉아있어 하고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A가 들어오면은 A의 가방이 있으면은 A의 가방을 딱 받아서 A를 C의 앞자리에 안내를 하면서 그 순간부터 C는 잠깐 여러분이 잊어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A에게 집중해야 돼요. C가 서운할 정도로. 그래야 C가 처음엔 조금 서운하다가도 이거 정말 A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구나. B가 평소에 이런 모습을 나는 B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B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A한테 하는 거 보니까 A가 진짜 바쁜 시간을 내준 것 같구나. 그러니까 A가 무슨 뭐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가 아니고 한 달에 2만 번, 3만 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2달 먼저 시작해서 세지 마스터가 된 사람이 일지언정 내 태도가 그러면은 C의 눈에는 A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ABC 법칙의 핵심이에요. A는 뭐 어드바이서, B는 브릿지, C는 커스터머. 이게 이런 용어 해석이 아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C를 A에게 먼저 소개시켜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A를 C에게 먼저 소개해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저한테 소개하는데 저를 그 사람에게 소개하더라고요, 먼저.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죠. 그렇게 나한테 고마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시장님이 여러분 집에 오면은 여러분의 남편을 시장님한테 먼저 소개하죠. 시장님은 여보 일로 이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C를 A에게 먼저 소개 아주 간단하게. C가 사실은 정말로 정말 큰일 하는 사람이고 아주 그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름, 어디 살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뭐 하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근데 거기에 그러지 않고 이분은요 저희 교회를 처음 설립하시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크게 졌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으셔서 장로님이시고 하고 그러면은요 C가 앉아서 머리가 쫙 커져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A를 C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이 이분이 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런 느낌을 담아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C에게 먼저 소개하지 않는다. 지금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설명됐지만 B는 A를 C에게 높여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C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해요. 여기까지 잘하고 일단 그리고 미팅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게 아까 그 연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극 역할을 하는데 미팅 시작된과 동시에 싹 잊어먹어요 또. 왜 잊어먹냐면은요. 미팅이 딱 시작됐어. 드디어 내 역할은 다 끝났어. 자, 그러니까 이제 C가 신경 쓰여. 그러니까 C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펄럭만 하는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펄렁 저희 가서 물 떠다가 C 앞에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 거의 다 그렇게 하셨어요. 얘기하시면.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A가 그러면 A한테는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A와 C에게. 여러분이 그 A의 앞에 앉았잖아요. 뭔가 움직이면은요, A의 집중력이 뚝 떨어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소리도 안 내고. 자, 그래서 6번 나와요. A가 C에게 설명하는 동안 B는 집중하여 들으면서 옆에서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B는 A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워. 다음번에 무슨 얘기 할지도 알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할지언정 겉으로는 고개 연신 끄덕끄덕거리고 쓰는 모습을 C에게 보여줘야 돼요. C가 A를 잘 안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쳐다보면은요, 그 미팅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서 자꾸 무슨 움직거리고 뿌시럭거리고 핸드폰 꺼내고 그러면은 C의 시선이 여러분 쪽으로 자꾸 돌아가죠. 그럼 그 미팅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쥐죽은 듯이 앉아서 좌우간 뭔가 모르게 A로 집중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누굴 위해서? B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스폰서한테 대우하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No cell phone. 전화기. 옆에서 이제 스폰서가 얘기 시작했으니까, 내일은 끝났어. 나는 옆에서 전화기 보고 있어. 저는 누가 제 옆에서 일했다 그러고 그분하고는 다시 일 안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전화기는 안 하는데, 이제 A가 시작했으니까 나는 그 사이에 잠깐 밀렸던 내 일을 해야지. 또 내 다른 파트너한테 내가 연락도 해야 되고 우리 딸 집에 잘 왔나 전화해야 되고 해도 딱 일어나가지고 절로 막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전화기도 진동 모드 놓지 말고요. 그냥 바로 전화기를 그냥 완전히 꺼버리셔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스폰서가 요청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좀 심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도와줘야 돼요. 어드바이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가장 잘 도와주는 일은 조용히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스폰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와 C를 도와주는 거예요. A와 C를.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요. 스폰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기회를 줘요. 이제 A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직접 만나보니까 왜 당신이 C를 나에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소개시켜 해주고 싶어 했는지를 내가 알겠네요. 오늘 만나보니까 참 굉장히 인품도 있으시고 제 얘기를 듣는 모습도 너무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B에게 어떤 이유로 C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의 대답은 그때 C에 대한 칭찬을 맘 놓고 하시면 돼요. 그때 C를 머리를 크게 만들어줘도 돼요. 그렇죠. 사실은 C가 저한테 제가 볼 때 제 주변에서 이분이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인품이고 또 저한테 이런 사람이고 이래서 정말 제가 당신이 정말 굉장히 바쁜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을 꼭 내가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C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당연히. 자, 그리고 A가 또 C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당신도 처음 이 정보를 들었을 때가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해야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라든지 내가 어떤 비전을 보았는지 짧게 그 시키는데 또 짧게 안 하고 거기서부터 또 줄줄이 언제 만나고 막 그 자기의 역사를 애터미 만나 역사를 주르르 늘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폰서가 또 중간에 말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와이가 중요한 거예요. 마이와이가. 그럴 대비해서 딱 2분 안에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이유로 그래서 그걸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고 내가 어떤 꿈을 가졌고 이걸 2분 안에 딱 얘기하면은요 마이와이가 여기에 퍼펙트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팅 시작하는 첫인상이.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요. 평상시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준비도 좀 더 잘 하시고요. 자료라든지. 우리 미팅이 끝나서 제가 그분이 질문했어요. 애터미 제품은 무언가 있나요? 그러면 자료를 딱 리플렛 꺼내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거꾸로 나한테 스폰서님 혹시 하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전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싹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조금 전까지는 나를 이 도시의 그 시장처럼 모셨다가 뭐 하나 좀 있으면 하나 그러니까 제품들도 간단한 제품도 몇 개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적절한 복장도 갖추고 해서 첫인상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스폰서들도 똑같죠. 그리고 겸손하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다고 뭐 스폰서가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유 저는 뭐 잘 몰라요. 스폰서님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과에 순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만 들으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다 성공할 것 같죠? 이렇게 여러분이 100번 미팅을 요 방식대로 100번을 만약에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성공할 정도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0번 하면은요.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짜도요. 이 세상에 성공 확률이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2080 룰이 있잖아요. 2대 8의 룰이 아니고 2080 룰, 20-80 룰. 100명을 하고 이 미팅을 하면은요. 20명 정도가 관심을 가져요. 관심만 갖는다고 다 하나요? 그 중에 4명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결과를 나는 내가 다 해봤다 하시는 분이 과연 이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충 미팅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오프라인 미팅을 대상으로 얘기해서 근데 줌 미팅도 똑같아요. 줌도 3명만 오는 줌이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똑같아요. 스폰서 초대하고 내가 중간에 브릿지가 돼서 내 카스로 초대 셋이 만나요. 특별히 그 전에 스폰서하고 얘기가 돼 있지 않는 한 미팅에서 소개도 하고 미팅도 시작했어요. 근데 미팅이 시작하고 나면은 잠시 카메라를 끈다든지 그 소개한 사람이 B가 또 카메라를 끄고 그 안에 소개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스폰서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하고 나는 카메라 끄고 뭐 그 딴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장소만 바뀐 거지 이 미팅에 아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그러면은 2대1 미팅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내 스폰서를 초대를 했어요. 내 클라이언트도 초대했고 내 스폰서는 내 위에 있는 국장님이에요. 그리고 내 위에는 팀장님이 두 분이 계셔. 그리고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초대를 했어. 그런데 그래서 스폰서 국장님이 와서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있는 두 분 팀장님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되게 궁금한 거야. 어차피 그 사람도 내 다운라인인데 도대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사람 반응이 어떡할까? 단순히 궁금해서 자기도 그 자리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 오면 안 된다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오히려 쉽죠. 근데 두 번째 유형은요.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 다운라인인데 왜 나를 빼고 만나? 이런 분들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오라고 안 했는데 미팅 시작하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장소에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쑥 들어와가지고 내 다운라인 옆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요. 한 명 옆에 앉혀놓고 한 3-4명이 쭉 애워싸고 얘기하면요. C가 말을 제대로 듣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내 다운라인인데 왜 나를 빼고 만나?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 10%의 여러분의 롤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스폰서를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위에 스폰서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분하고 잘 맞는 거리, 위치, 성격, 응? 이렇게 맞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일정 수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야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맞는 스폰서를 여러분들이 찾아 선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들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철저하게 팀워크예요. 팀이 짜져야 되고 그래서 그 C에게 어떤 게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미팅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순응해야 돼요. 미팅 끝나고 나니까 말이야 우리 스폰서님 지난번까지 잘하더니 왜 오늘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깜빡 잊어먹고 스폰서도 사람이니까 매번 하는 얘기를 잊어먹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만 했으면은 이게 될 건데 그 얘기를 안 해갖고 안 됐어.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거 좀 중간에 가만히 좀 있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셀폰 갖고 다니고 전화나 보고 이래서 서로 막 싸우고 끝나고 나서 간 다음에 그런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끝나고 분석은 할 수 있죠. 저기 스폰서 저기요 다음부터는 미팅할 때 좀 핸드폰을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끝나고 나서 보낸 다음에 A와 B는 이 사람 어떻게 팔로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그 후에 상위 스폰서하고. 오늘 제가 이 호일레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위기 조성이에요. 특히 사람을 컨택해서 내 사람으로 파트너로 만들 때까지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7번째 시간에는 우리 시스템 중에 성공의 8단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공의 8단계를 성공 1단부터 8단계까지